안녕하세요. 게덱스 두 번째 시간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떤 그 값들, 게덱스에서 사용하는 값들을 화면에 어떻게 뿌려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겟빌더, 게덱스, OBX 같은 이렇게 그 빌더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얘네들은 값을 또는 어떤 상태를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각각의 특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OBX를 추천드렸었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게 OBX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다른 특징들이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지만 대체적으로 OBX로 다 커버가 된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뭐를 하냐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어로 의존성 주입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거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펜던시 인젝션 이렇게 해석 안 하셔도 돼요. 디펜던시 인젝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인트 하실 때 인트가 뭔지 해석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인트는 뭐 숫자형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디펜던시 인젝션도 비슷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면서 영어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어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용어 자체를 하나의 그냥 표현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 얘는 뭐를 하는 거냐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거는 꼭 게덱스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전반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쓰이는 건데 게덱스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OBX에 게덱스 밸류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러려면 그 데이터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 디펜던시 인젝션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값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받는지 이것이 디펜던시 인젝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로그는 똑같은 블로그 참고했습니다. 네, 요 분이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래서 요번 블로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덱스의 대표적인 기능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디펜던시 인젝션, 그다음에 라우트 관리 요 정도가 있어요. 물론 몇 가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기능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디펜던시 인젝션은 어떻게 하는지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라우트에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영상을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가 다 연관돼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돼 있어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디펜던시 인젝션이 연결돼 있고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라우팅 방법들이 연결돼 있어요. 물론 분리해서 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바인딩이 뭔지, 그 다음에 게덱스에서 바인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getPu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입을 시키는 건데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정의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러를 정의하는 것이 getPut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컨트롤러를 활용하는 애들 getCreate, getView, getWidget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성격을 가진 요 세 가지 네,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컨트롤러가 메모리에서 어떻게 상주하는지를 정의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죠. 한번 쭉 읽어보면,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게 뭐냐? 요거는 게덱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다 쓰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플루터 기준으로, 게덱스 기준으로, 플루터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홈페이지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그리고 other page라는 위젯이 있죠. 그러면 other page에서 홈페이지를 불러와서 써요. 자, 근데 이 홈페이지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컨트롤러라는 그 파라미터, 우리가 흔히 그 프로그래밍 할 때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파라미터로 컨트롤러를 받아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라는 놈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러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죠. 이게 디펜던시입니다. 컨트롤러가 홈페이지의 디펜던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펜던시를 만족시켜줘야 이 코드가 에러 없이 돌아가죠. 자, 그럼 some controller라는 놈을 홈페이지에 보내주면 이 홈페이지는 여기 정의되어 있죠. 그 놈은 이 컨트롤러를 받죠. 컨스트럭터, 생성자로. 생성자라는 표현도 잊어버리세요. 그냥 컨스트럭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컨스트럭터로서 이 컨트롤러를 셋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홈페이지가 other 페이지 내에서 제대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게덱스에서는 디펜던시 인젝션이 어떻게 쓰일까요? 자, 홈페이지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페이지라는 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컨트롤러를, 자, 조금 어려워요. 이 컨트롤러를 만들어요. 근데 getPut, 아까 제가 getPut이 정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getPut에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어쨌든 그 세 가지 다 뭔가 그 컨트롤러를 정의한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라는 걸 정의한 거예요. 지금 getPut이 나는 이 컨트롤러라는 놈을 쓰겠다 이러고 그걸로 끝이에요. 네. 어디에다 넘길지 이런 거 정의해주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세컨드 페이지에서 이 컨트롤러라는 놈을 가져다 쓰는데 getFind 하면 그냥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게 getX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이에요. getPut으로 정의를 하고 getFind로 가져다 쓴다. 네,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청 쉬운데 엄청 파워풀합니다. 네.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용어가 복잡하고 저도 지금 설명을 제대로 제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복잡하게 그렇게 가면 어려우니까 getPut으로 내가 쓸 컨트롤러를 정의를 하고 getFind로 그 컨트롤러를 어디에서든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바인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인딩이라는 거는 아까 getPut과 getFind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디펜던시를 인젝션 하기 위한 방법이 바인딩인데 얘는 뭘 하는 거냐면 그 라우트 단계에서 디펜던시를 인젝션 할 수 있어요. 라우트 단계에서. 그러니까 보통 페이지 단에서 getPut을 하고요. 그 다음에 쓸 곳에서 getFind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바인딩을 이용하면은 페이지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getPut을 처리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이동된 페이지에는 getPut이 보이지 않겠죠. 이동된 페이지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페이지를 이동시키기 위한 라우트 단계에서 getPut을 정의하는 거예요. 네. getPut의 성격을 갖는 것을. 그걸 바인딩이라고 부르고요. 바인딩은 이 바인딩이라는 걸 상속받아서 만들면 돼요. 디펜던시라는 그 메소드를 꼭 오버라이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정의할 컨트롤러를 getPut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요 바인딩을 가진 라우트를 타면 그 라우트에 도착하는 페이지는 getPut이 enable 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라우트가 내비게이션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 해놨는데요.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설명해놨고요. 바인딩은 라우트 단계에서 겟풋을 주입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트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좀 더 다루게 되겠네요. 근데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바인딩에도 또 몇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이니셜 바인딩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정의를 하면 앱이 시작됨과 동시에 바인딩이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바인딩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 걸 만들 때 클래스까지 만들어서 하면 손이 많이 가고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바인딩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바인딩 빌더를 통해서 바로 겟풋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라우트에. 이게 핵심입니다. 바인딩을 쓰는 이유는 라우트에 주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입된 어떤 정의된 겟풋에 의해 정의된 컨트롤러는 getFind로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쉽죠? 그럼 왜 바인딩을 써야 되냐? getPut과 getFind만 써도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왜 바인딩을 써야 되냐? 컨트롤러가 뷰 안에 정의되는 단계조차도 없으니까 코드가 조금 더 조직화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코드가 조직화될 수 있다는 거는 사이즈가 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의미 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인딩을 안 쓰더라도 자신들 나름의 방법으로 항상 컨트롤러를 정리할 겁니다. 개발자들은.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바인딩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getPut, lazyPut, putUnsync, getCreate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정의하는 애들이에요. getFind는 찾아오는 애들이고 getPut은 뭐 하는 애냐면 제일 많이 쓰여요. getPut이.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컨트롤러라는 녀석을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난 쓰겠다. 컨트롤러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요 컨트롤러를 정의된 컨트롤러를 이렇게 텍스트에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name. 이 컨트롤러라는 그 객체에는 name이라는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요 getPut은 태그를 줄 수 있어요. 태그를 줘서 두 개의 컨트롤러를 분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태그를 주고 getFind 할 때 태그명으로 찾으면 컨트롤러 1과 컨트롤러 2는 서로 다른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getPut은 기본적으로 그 컨트롤러가 라우트가 살아있을 동안 메모리에 상주해요. 라우트가 사라지면 없어져요. 근데 퍼머넌트를 true로 주면 영원히 앱이 살아있는 동안 이 컨트롤러가 유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getPut 할 때 퍼머넌트를 true로 주시면 오랫동안 살아남겠죠.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절한 시점에 디스포즈 시켜주는 게 앱 성능에 훨씬 좋습니다. lazyput은 뭐냐면 뒤늦게, 그러니까 늦게, 나중에 메모리에 올리겠다 이건데요. 레이지하게. 레이지란 표현 프로그래밍 하면 많이 쓰이는데 그게 다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뭐냐면 레이지풋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의는 이때 되는데 메모리에 상주되지 않아요. 이 컨트롤러가 언제 상주되냐? getFind가 호출될 때, 첫 번째 getFind가 호출될 때 메모리로 올라오고요. 그때 비로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네. 그 다음에
피닉스라는 게 있는데 요 레이지풋에는 피닉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라우트가 사라지면 컨트롤러, getput 했던 컨트롤러도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우트가 다시 생성되면요, 같은 페이지에. 근데 이때 사라졌던 컨트롤러가 다시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아요. 요 피닉스를 true로 주지 않으면. 그래서 피닉스를, 제가 피닉스라는 표현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페닉스라고 해야 되는지 피닉스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피닉스는 true로 주면 리이니셜라이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etPut, getLazyPut 성격은 똑같은데 lazyput은 getFind가 호출될 때 메모리에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etPut unsync, 이거는 뭐냐면 비동기 방식으로 put을 넣는다는 거겠죠. 어떤 얘가 호출되면 그 안에 루틴이 다 끝나는 동안에 다른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안 써봤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DB를 연결하거나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니면 HTTP 콜을 하거나 이런 것이 컨트롤러 안에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언싱크 방식으로 콜을 날려놓고 나는 다른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언젠가 레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getFind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Create, 요거는 자주 쓰이지 않는데, 왜냐면 솔직하게는 getPut하고 getLazyPut 밖에 안 써봤어요. 저도 다른 거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로. 근데 그 두 가지로 충분해요, 웬만하면. 근데 요 getCreate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getFind가 호출될 때마다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해요. 이게 뭐가 좋냐면 getX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페이지에 동일한 인스턴스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페이지에서 어떤 값을 주입하고 C라는 페이지에서 그 값을 그대로 반영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getX의 좋은 점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턴스를 공유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인스턴스 공유하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이냐? 자, 요렇게 이게 장바구니를 상정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리스트별로 어떤 카운트 값이 각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카운트 값의 토탈 값도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러 한 개로 이거를 처리한다고 가정을 하면 카운트라는 값으로 얘를 처리하면 첫 번째가 1로 바뀌는 순간 나머지도 전부 다 1로 바뀔 거잖아요. getX의 특성상. 그쵸? 그리고 토탈도 1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요 모습에서는 얘네 각각이 서로 다른 카운트 값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quantity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quantity 값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reate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get create shopping control 했어요. 그리고 얘는 get put을 했어요. 태그 total로 줬어요. 자, 그럼 요 get put은 어디 쓰이냐? 여기 total을 표현해 주는데 쓰이는 거고요. 요 get create 한 요 녀석은 어디 쓰이느냐? 여기 요 quantity 값 보여주는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바인딩 했죠? 바인딩을 하면 라우트로 들어오는 동안 얘가 getPut이 될 거예요. getPut 대신 얘는 getCreate 될 거고요. 그리고 getCreate는 getFind가 호출될 때마다 인스턴스를 하나씩 생성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죠, 코드를. 쇼핑 아이템, 얘는 쇼핑 페이지고 지금 리스트 뷰에서 쇼핑 아이템을 가져와서 뿌려요. 그럼 쇼핑 아이템이 한 10개쯤 뿌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개쯤 뿌리면 아까 그 보여줬던 리스트의 퀀티티가 이런 식으로 10개가 필요해지겠죠? 그쵸? 네. 10개쯤 뿌리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쪽에는 토탈 값이 필요할 거고요. 그쵸? 자, 쇼핑 아이템을 여기 지금 리턴하죠. 그러면 리스트 뷰니까 10번 돌 거예요. 아이템 개수만큼 루프가. 그러면 쇼핑 아이템은 get find를 딱 호출해요. 쇼핑 아이템이 그 생성될 때 get find. 그럼 인스턴스 하나 딱 만드는 거죠. 뒤에서 get create를 썼기 때문에 쇼핑 컨트롤러 인스턴스 하나 딱 만들어져요. 쇼핑 아이템당 쇼핑 컨트롤러 인스턴스가 하나씩 매핑되죠. 네. 그리고 요 쇼핑 컨트롤러 토탈 얘는 여러 인스턴스가 있겠지만 얘는 갭2시기 때문에 하나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인상적이죠. 그래서 쇼핑 아이템 10개짜리를 퀀티티 값을 찍으면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7이고 다 하면 토탈은 11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서로 다른 인스턴스이니까. 쇼핑 컨트롤 getFind가 호출될 때마다 인스턴스를 하나씩 만들잖아요. 쇼핑 아이템이 이제 여기서 루프를 돌면서 쇼핑 아이템을 10번 부르게 될 거고, 그러면 getFind 요 라인이 10번 호출될 거고, 그럼 10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getCreate가 아니고 getPush였으면 10개, getFind가 10번 호출되더라도 동일한 인스턴스가 10번 가져와지는 걸로 끝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getView를 볼 건데요. getView는 좀 컨트롤러를 좀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getX 컨트롤러, B 컨트롤러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인딩은 그 페이지 라우트에 바인딩을 넣어줬죠. 그리고 get 풋을 해줍니다. 바인딩에서. 자, 이제 뷰를 만드는데 get 뷰를 상속받아서 홈페이지 5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은 get find를 해야 우리가 B 컨트롤러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B 컨트롤러 요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get find가 필요 없습니다. get find가 필요 없고 이 B 컨트롤러에서 get find를 그러니까 get 컨트롤러를 리턴해줘요. 그래서 바로 컨트롤러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요게 get 뷰입니다. get 위젯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이 get 위젯은 뭐냐면 get 뷰와 다 비슷해요. 다른 점은 get find가 자동으로 수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et 위젯은 get create랑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규칙이 무조건 같이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get 위젯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get create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get 위젯이 올리면 그 생성되면 get create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get find를 하지 않아도 컨트롤러가 바로 생성이 돼요. get find 없이도 컨트롤러가 여기 어디 get find가 없죠. 컨트롤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러가 생성될 때마다 get find가 한 번씩 호출되겠죠. get 위젯은 get find를 자동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컨트롤러라는 인스턴스가 요 sum list 타일 하나당 인스턴스가 하나씩 그 할당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퀀티티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리스트 하나당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리스트 하나당 컨트롤러 객체가 하나씩 붙게 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get 위젯입니다. get 위젯과 get 뷰는 거의 비슷한데 get 위젯은 get create랑 같이 쓰인다. get 뷰는 그냥 컨트롤러를 좀 더 단순화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했던 건데 get 뷰랑 get 위젯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요거를 GIF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동작을 안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소스 코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소스 코드를 그냥 쭉 한번 한번 해볼까요? 자, 앱바 부분은 볼 필요 없고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OBX로 컨트롤러 값을 그냥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 토탈 값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요 버튼들을 누르면 요 버튼을 누르면 요 값들이 이제 증가한다 이런 코드인 거예요. 근데 요놈은 홈페이지 5라는 위젯이고요. 요놈은 홈페이지 6라는 위젯이에요. 홈페이지 6에도 동일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5에서 홈페이지 6를 임포트하고 있어요. 자,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에서 get view예요. get view는 아까 바인딩 할 때 get put으로 바인딩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 increase 눌렀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GIF라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increase 누르면 숫자가 1로 바뀌어요. 근데 홈페이지 6도 1로 바뀝니다. 왜냐? get put은 인스턴스 하나를 공유하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getView예요. getView는 단순히 getFind를 안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반해 getWidget은 어떻게 될까요? getWidget은 아까 바인딩 할 때 getCreate로 바인딩을 한다 그랬잖아요. 소스 코드는 아까 getView랑 똑같으니까 자, increase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누르잖아요. 얘가 1로 바뀌어요. 근데 그때 얘는 안 바뀝니다. 얘를 눌렀을 때는 인스턴스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서로 다른 getFind를 호출했고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번 누르면 얘가 이제 2가 돼요. 2가. 3번 누르면 3이 되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얘는 여기 0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누르면 1로 바뀌고 2번 누르면 2로 바뀌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따로따로 홈페이지 5와 홈페이지 6가 따로 움직인다. 이게 getWidget과 getCreate를 같이 썼을 때의 핵심입니다. 사실 요 특성은 getCreate의 특성이에요. getWidget과 getView의 특성이라고 본다기보다는 getCreate의 특성인데 getWidget이 getFind를 호출하기 때문에 getCreate와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부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인데 이제 그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언제 남아있냐 언제까지 남아있냐 요거를 정하는 건데 풀모드는 라우트가 삭제되는 순간 디스포즈 시켜요.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keep factory 모드는 뭐냐면 레이지풋한 인스턴스가 디스포즈 된 다음에 리이니셜라이즈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피닉스를 true로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keep factory 모드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니셜라이즈가 가능한 상태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only builder 모드로 하면은 앱이 종료될 때까지 그냥 무조건 그 디펜던시를 유지시키는 그런 옵션이랍니다. 안 써봤습니다. 저도 안 써봤지만 이런 조건들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나중에 이런 코드를 어디선가 보면 좀 찾아보면 되겠죠. 네, 오늘은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getX를 저도 막 엄청 깊이 있게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소개를 드리는 정도고요. 근데 써볼수록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 듣고 귀로만 들어서는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리고 테스트만 돌려봐서는 또 절대 쓸 수 없어요. 손에 익혀야 돼요. 몸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여러 번 적용해 보시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